PD님 그 레디어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요즘 되게 핫한 콜라겐 부스터. 뭔가 핫하다기보다는 요새 콜라겐 부스터 자체가 핫한 것 같아요.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면은 뭐가 콜라겐 부스터라고 생각하세요? 콜라겐들을 네. 좀 더 생성을 촉진한다거나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내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부스터, 도와준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히 이게 이제 왜 최근에 대세가 됐냐면 그전까지는 주로 우리 몸의 얼굴에 볼륨아이징을 할 때 필러를 주로 사용했어요. 특히 필러 중에서도 히알루론산 필러 위주로 사용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실 모든 시술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다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들의 성분이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울트라콜, 주베룩, 스컬트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성분이 폴리머예요. 그러니까 성분명으로 보면은 울트라콜은 PDO,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PDLLA,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PLLA. 그러니까 이런 중합체예요. 이런 것들을 물과 섞어서 수화시킨다고 하거든요. 수화해서 체내로 들어갔을 때 주변으로 이런 입자들이 고르게 퍼지면서 볼륨도 생성되고 그 주변에 콜라겐 자체가 자극이 되다 보니까 볼륨 생성뿐만 아니라 피부 결이나 이런 부분도 좋아지니까 기존의 필러에서는 단순히 볼륨 위주로 좋아졌다면 떠오르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볼륨뿐만 아니라 피부 결 같은 경우도 개선이 같이 되니까 조금 더 각광받게 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볼륨아이징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점차 넓어져 왔던 것 같고 최근 한 2년, 3년이 정말로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필러 정말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 시장이 대두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잔주름 시술의 또 끝판왕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라겐 부스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체 혹은 액체 이런 원액을 물이나 이런 용매랑 섞어서 양을 좀 늘려서 시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울트라콜도 주베룩도 스컬트라도 그렇고 다 가루 형태거든요. 처음에 가루 형태를 식염수나 증류수 같은 이런 액체와 섞어서 충분히 수화를 시켜서 피부 밑에 깔아주게 되면은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디어스라는 제품은 특이하게 이게 액체거든요.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레디어스예요. 이미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하죠. 실린지 안에 충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분이 기존이 P로 시작하는 것들이 콜라겐 부스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거는 카하라고 불려요. 칼슘 하이드록시 알파사이트. 칼슘이라는 거는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우리 몸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체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 수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균일하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걸 그냥 시술하진 않고 여기다가 이제 원내에서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조금 더 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르게 깔아주니까 사실 이제 콜라겐 부스터 하면 대부분이 결절 생기는 게 가장 무서워하시고 환자분들도 실제로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었는데 결절 확률 같은 경우가 대부분 불완전한 수화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일 때 제대로 다 끝까지 못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침전물이라든지 수화 시간을 충분히 못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수화라는 게 왜 우리 맛집 레시피처럼 병원만의 노하우가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지가 못하고 이 병원은 뭐 7일 수화, 이 병원은 5일 수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수화 상태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물론 의사가 시술을 할 때 한 군데 뭉쳐놓으면은 수화를 아무리 잘했어도 결절이 생기지만 근데 그런 편차를 많이 줄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다 수화 그러니까 수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건 이제 겔 안에 둥둥 떠 있는 구조인데 아예 녹아 있는 채로 나오니까 병원마다 수화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거의 한 100케이스 이상 시술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어요. 결절 같은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결절이라는 게 사실 입자 크기랑도 연관이 있어요. 이 레디어스는 카하라 그랬죠. 이 입자 사이즈 이 사이즈도 되게 중요해요. 레디어스는 제가 알기로 입자 지름이 20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40 마이크로미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탐식세포라 그러죠. 결국 그 결절이 생기는 이유가 탐식세포가 입자를 탐식하지 못하고 주변에 들러붙게 돼요. 너무 크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뭉쳐서 결절이 되는 건데 20에서 40 정도면은 적당한 시간을 두고 탐식세포가 이거를 잡아먹고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도 중요하고 일정한
점도 중요한데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균일한 구형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절 같은 경우는 사실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생소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 신제품 아니에요?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2004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제재인 거죠. 그때 당시에 뭘로 받았냐면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죠, 우리. 에이즈 환자들이 지방이 꺼지는 증상이 있어요. 말라가요. 지방이 꺼져서 움푹움푹 들어가고. 그런 에이즈 환자들 지방 꺼짐에 대해서 주입제, 볼륨 올려주는 용도로 FDA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FDA 허가 받은 게 무조건 안전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온 지 오래됐고 검증된 것도 있고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는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새로 시작하고 지금 나온 지 2년 돼서 아직 이런 사용법이 정립이 안 된 그런 제품은 아니고 이미 외국 의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시술에 대한 지침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라탐 스탠다드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북미 쪽에서 사용하는 이런 시술 주기라든지 시술량이라든지 희석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믿고 사용해도 될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우리 콜라겐 부스터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DO가 있고 PDLLA가 있고 PLLA가 있다 그랬잖아요. PDO 같은 경우는 울트라콜이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분해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가수분해, 그러니까 물에 분해되는데 주베룩 같은 경우는 PDLLA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설명드리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6개월 이상 정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스컬트라가 PLLA예요. 그래서 이 P 형제들은 보통 입자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6개월에서 뭐 한 2년까지 분해되는 기간을 가져요. 분해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콜라겐 생성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상으로는 3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실제로 임상을 해봐도 1년 이상 2년 정도 간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 입자 자체가 실험실에서 분해되는데 한 30개월 정도가 걸리고 이게 실제로 퍼졌을 때 환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사실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거든요. 보통은 요거를 한 번 맞으면은 그 한 번에 대한 효과는 한 2년 이상 최소 계속 콜라겐이 합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몸에 노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년 지난 시점에서 어느 순간 시점부터는 콜라겐 합성력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노화가 내가 계속 진행되고 생성이 진행되지만 이 노화로 인해서 소실되는 콜라겐이 더 많아지는 시점에는 사실 2년이 안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라든지 콜라겐 소실률이 다르니까 실험실상으로는 30개월 정도 가는 게 맞고 제가 아까 70%의 CMC 안에 카하 입자가 30%가 떠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CMC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캐리어예요. 그러니까 보존제. 그러니까 이 입자들이 잘 균일하게 녹아 있을수록 하는 보존제 역할을 하는데 이 계열 자체는 인체 내에서 한 1, 2개월, 2, 3개월 정도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울트라콜, 주베룩, 볼륨 맞았을 때 보통 일주일 내로 물이 다 빠지거든요. 아까 수화에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물은 다 빠지고 입자만 남아서 거기서 생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1, 2개월 정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MC가 안에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겔 자체가 한두 달 정도 지속이 돼서 초기 유지력도 기존에 있는 콜라겐 부스터보다 조금 더 좋아요. 겔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어느 부위에 좀 시술을 많이 권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에 니즈가 높으니까 얼굴 시술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부위 중에 하나는 목이에요. 목의 레디어스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서양 같은 경우는 바디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가지고 예를 들면 팔뚝에 처진 살이라든지 무릎에 쭈글거리는 살이라든지 힙, 골반 부위 확장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내가 주름이 있고 처져 있고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 부위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 쓰는 부위 같은 경우는 입술 일단 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권장하지 않는 부위예요. 입술, 이마 쪽은 사실 시술 안 하고 있어요. 이마랑 관자놀이 쪽. 눈밑이랑 입술 같은 경우는 너무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껴질 수가 있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스터들과의 어떤 레디어스만의 특장점이나 차별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수화가 된 상태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희석을 안 한 거거든요. 이대로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썼고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거를 희석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1.5cc면은 1대2 희석하면은 1.5cc에 3cc의 용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총 4.5cc로 만들어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대3 희석 그러면은 1.5의 레디어스에 4.5의 용매를 섞어서 총 6cc로 만들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거는 1대2 희석과 1대3 희석이에요. 근데 약간씩 다릅니다. 1대2 희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자가 진한 거잖아요. 볼륨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 팔자 주름이라거나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거나 옆볼 꺼짐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볼륨아이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쓰고, 1대3 희석, 양을 더 늘려서 그런 경우는 못 같은데 전반적으로 피부가 좀 탄탄해지고 되게 얇게 넣거든요. 1대3 비율 희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얼굴에도 1대3을 하는데 이 경우는 사실 피부 얇게 들어가서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고 조직이 치밀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런 효과를 얻는 거예요. 1대2 희석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이제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처럼 볼륨이 필요한 곳에 필러 대용으로 쓴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1대1 희석도 가끔 씁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통 어느 연령대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인가요? 일단 가장 추천하는 대상은요, 특히 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세로주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닭벼슬 주름이라고 하죠.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그런 분들 많은데 전반적으로 탄력 많이 감소해 계신 분들, 레디어스 전반적으로 1대3으로 시술해주면은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 왜냐면 적응증이 비슷해요. 내가 꺼진 데를 올리고 싶은데 얼굴 뭐 옆볼이나 팔자, 마이오넷 이런 부분에 꺼진 부분을 채우고 싶은데 필러는 조금 부담스럽고, 울트라콜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가 조금 지속력이나 이런 게 좀 아쉬웠던 분들, 한두 번만으로 효과가 좀 더 강하니까 레디어스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증은 좀 어떤가요? 통증은 사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보통 캐뉼라라는 관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제 보여드리면 바늘로 막 이렇게 주사로 찌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관이에요. 바늘구멍 하나만 내고 이 관이 이렇게 피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시술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늘구멍 낼 때는 물론 통증이 좀 있어요. 바늘 한번 찌르게 되니까. 근데 이게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이 부위에 보통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 심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이 캐뉼라 관이 피부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막 통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막 마취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필러 시술도 하고 있고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디어스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환자분들 피드백도 좋고 저도 되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하고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멀츠라는 울세라로 익숙한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이런 콜라겐 부스터로서 사용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사용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내가 주베룩을 받아야 되나 스컬트라를 받아야 되나 하던 분들도 레디어스 한번 생각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 통해서 레디어스란 게 이런 거구나, 결절 유발 가능성이라든지 시술 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